50세가 넘어가면 누구나 노후에 대한 고민을 자동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맘쯤이 되면 나는 노후에 혼자 살게 될까? 자식들이 나와 함께 살려고 할까?에 대해 생각할 시기입니다. 말로는 자식들에게 기대 살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정작 몸이 아프면 자식들에게 기대게 되려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자신으로 인해 자녀가 불행해질까봐 일부러 혼자 살거나 요양원으로 들어가려고 마음먹은 부모님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자식이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 부모님들은 대개 자식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식들이 모질게 굴어도 그보다는 자식들을 이해하고 걱정해 주려 하는 것이 부모 마음입니다. 다음은 아들 부부와 같이 살고 있는 아버지의 사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했다. 얘야, 너 3만 원만 주고 가거라. 아들은 대답했다. 없어요. 80살이 넘은 아버지가 회사에 출근하는 아들에게 사정을 했건만 아들은 박정하게 거절하였다. 늙은 아버지는 이웃 노인들과 어울리다 얻어만 먹어온 소주를 한 번이라도 갚아주고 싶었다. 설거지를 하다 부자간의 대화와 시아버지의 그늘진 얼굴을 훔쳐본 며느리는 한참 무엇을 생각하더니 밖으로 달려나갔다. 한참 만에 버스를 막 타려는 남편을 불러세워 숨찬 소리로 손을 내밀었다. 여보, 돈 좀 주고 가요. 뭐하게? 애들 옷도 사 입히고 여고 동창생 계모임도 있어요. 안주머니에서 5만 원 가량을 꺼내 헤아리며 담배값이 차값이 어쩌니 하는 것을 몽땅 빼앗아 차비만 주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아파트 양지바른 벽에 기대 하늘만 바라보는 시아버지께 돈을 내밀었다. 아버님, 이 돈으로 드시고 싶은 소주도 잡수시고 친구들과 대공원에도 가고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연신 눈물이 쏟아지려는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고마워서 말을 잊은 채 어떻게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다. 그날 저녁에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다. 그리고는 왜 애들 얼굴에 꾸중물이 찌찌하게 이렇게 더럽느냐고 말했다. 그 이튿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애들 꼴이 더러워져 가고 있었다. 새까만 손등이며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반들해하던 애들이 거짓꼴로 변해갔다. 남편은 화를 벌컥 내어 고함을 쳤다. 여편네가 하루 종일 뭐하길래 애들 꼴을 저렇게 만들어 놓았어. 남편의 화난 소리를 듣고 있던 아내도 화를 내어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다. 저 애들을 곱게 키워봐야 당신이 아버지께 냉정히 돈 3만 원을 거절했듯이 우리가 늙어서 3만 원 달래도 안 줄 거 아니에요. 당신은 뭐 때문에 애들을 깨끗이 키우려고 해요. 아내에게 기가 질려버린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늙은 아버지의 방문을 열었다. 늙은 아버지는 아들의 무정함을 잊은 채 어서 방으로 들어오라고 했다. 늙은 아버지는 회사 일이 고되지 않느냐, 환절기가 되었으니 감기에 조심해야 한다고 어린애처럼 타이르고 있는 것이다. 아버지의 덧없는 사랑에 아들은 그만 엎드려 엉엉 울고 말았다. 독일의 속담에도 한 아버지는 10아들을 키울 수 있으나 10아들은 한 아버지를 봉양키 어렵다는 말이 있다. 자식이 배부르고 따뜻한가를 늘 부모는 묻지만 부모의 배고프고 추운 것은 자식들은 마음에 두지 않는다. 자식들의 효성이 아무리 지극해도 부모의 사랑에는 미치지 못한다. 우리는 부모가 짐이 되고 효가 귀찮게만 생각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러나 효는 옛부터 가족을 사랑으로 묶는 밧줄과 같은 것이다. 효의 씨앗을 심고 가꾸는 일은 부모가 자식에게 효를 내리 실천해
모범을 보이는 일이 꼭 필요하다. 이 사연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버지는 자식이 자신을 모시고 산다는 것에 미안함을 많이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식이 모질게 대해도 자식에 대한 미안함과 걱정으로 원망보다는 안쓰러운 마음이 더 크셨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진작 알아차린 며느리의 행동 또한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는 자식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사실 같이 산다고 해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이해해주지 못한 채 같이 살기만 한다면 부모와 자식 부부는 서로에게 불평불만만 쌓여갈 것입니다. 여기서는 소통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서로 지금 내가 어머니라면, 지금 내가 자식이라면, 지금 내가 며느리라면 어떤 감정일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입장이 되어 참 자식들 부부 눈치 보느라 우리 부모님 힘드시겠다. 부모는 자식의 입장이 되어 몸도 안 좋은 나를 돌보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 라고 서로가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 특히나 부모를 모시고 살 때 대개 며느리들이 많이 반대를 할 것입니다. 며느리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정말 며느리를 딸처럼 아껴준다면 며느리도 자기 어머니처럼 모시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감동적인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랑이 늦둥이라 저와 나이차가 50년 넘게 나시는 어머님. 제가 시집오고 5년 만에 치매에 걸리셔서 혼자 4년간 똥오줌 받아내고 잘 씻지도 못하고 딸내미 얼굴도 못 보고 매일 환자식 먹고 간이 침대에 쪼그려 잠들고 4년간 남편 품에 단 한 번도 잠들지 못했고 힘이 없으셔서 편을 못 누실 땐 제 손가락으로 파내는 일도 거의 매일이었지만 안 힘들다고 평생 이 짓 해도 좋으니 사람만 계시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신이 멀쩡하셨던 그 5년간 베풀어 주신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제 나이 33살 먹도록 그렇게 선하고 지혜롭고 어진 일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정신치료를 받고 계시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견디다 못해 제가 10살 때 집 나가서 소식 없는 친엄마, 상습절도로 경찰서 들락날락 하던 오빠, 그 밑에서 매일 맞고 울며 자란 저를 무슨 공주님인 줄 착각하는 신랑과 신랑에게 모든 이야기를 듣고는 눈물 글썽이며 한시라도 빨리 데려오고 싶다고 2천만 원짜리 통장을 내어주시며 어디 나라에서는 남의 집 귀한 딸 데리고 올 때 소 팔아, 집 팔아 지참금 주고 데려온다는데 부족하지만 받으라고 그 돈으로 하고 싶은 혼수, 사고 싶은 거 사서 시집오라 하셨던 어머님. 부모정 모르고 큰 저는 그런 어머님께 반해 신랑이 독립해 살고 있던 아파트를 일부러 처분하고 어머님 댁 들어가서 셋이 살게 되었습니다. 신랑이 10살도 되기 전에 과부가 되어 자식 5을 키우시면서도 평생을 자식들에게조차 언성 한 번 높이신 적이 없다는 어머님. 50 넘은 아주버님께서 평생 어머니 화내시는 걸 본 적이 없다 하시네요. 바쁜 명절날 돕진 못할 망정 튀김 위에 설탕병을 깨트려 튀김도 다 망치고 병도 깬 저에게 1초도 망설임 없이 아무 소리 말고 있거라 하시고는 늙으면 죽어야 한다며 당신이 손에 힘이 없어 놓쳤다고 하시던 어머님. 단 거 몸에 안 좋다고 초콜릿 접점 먹고 있는 제 등짝을 때리시면서도 나갔다 들어오실 땐 군것질거리 꼭 사들고 공주야 엄마 왔다 하시던 어머님. 어머님과 신랑과 저 셋이 삼겹살에 소주 마시다 셋 다 술이 과했는지 안 하던 속마음 얘기하다가 자라온 서러움이 너무 많았던 저는 시어머니 앞에서 꺼이꺼이 울며 술주정을 했는데 그런 황당한 며느리를 혼내긴커녕 제 손을 잡으며 저보다 더 서럽게 우시며 얼마나 서러웠니, 얼마나 무서웠니,
처음부터 네가 내 딸로 태어났음 오죽 좋았을까. 내가 더 잘해줄 테니 이제 잊어라, 잊어라 하시던 어머님. 명절이나 손님 맞을 때 상 차린 거 치우려면 아직 다 안 먹었다. 방에 가 있어라 하시곤 소리 안 나게 살금살금 그릇 치우고 설거지 하시려다 저에게 들켜 서로 네가 왜 하니 어머님이 왜 하세요 신랑이 하게 됐었죠. 제가 무슨 그리 귀한 몸이라고 일 시키기 그저 아까우셔서 벌벌 떠시던 어머님. 치매에 걸려 본인 이름도 나이도 모르시면서도 험한 말씨 한 번 안 쓰시고 그저 곱고 귀여운 어린 아이가 되신 어머님. 어느 날 저에게 아이고 이쁘네 네 집 딸이고 하시더이다. 그래서 웃으면서 나는 여사님 딸이지요. 할머니는 딸 있어요 했더니 있지 하고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때서야 펑펑 울며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님 마음속엔 제가 딸 같은 며느리가 아니라 막내 시누이 다음으로 또 하나 낳은 딸이었다는 걸. 저에게 네가 내 제일 아픈 손가락이다 하시던 말씀이 진짜였다는 걸. 정신 있으실 때 어머님께 저는 항상 감사하고 사랑하고 잘하려 노력은 했지만 제가 정말 이분을 진짜 엄마로 여기고 대했는지 왜 더 잘하지 못했는지 왜 사랑하고 고맙단 말을 매일매일 해드리진 못했는지. 형편 어렵고 애가 셋이라 병원에 얼굴도 안 비치던 형님. 형님이 돌보신다 해도 사양하고 제가 했어야 당연한 일인데 왜 엄한 형님을 미워했는지.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사무치고 후회되어 혀를 깨물고 싶은 심정이었답니다. 밤 11시쯤 소변 보셨나 확인하려고 이불 속에 손 넣었는데 갑자기 제 손에 10,000원짜리 한 장을 쥐어주시더군요. 이게 뭐예요? 했더니 소근소근 귓속말로 아침에 옆에 할매 가고 침대 밑에 있더라. 아무도 몰래 네 맛있는 거 사무거래이 하시는데 생각해보니 점심때쯤 큰아주버님도 왔다 가셨고 첫째, 둘째, 신우도 다녀갔고 남편도 퇴근해서 할머니 잘 있으셨어요. 인사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아침 7시에 퇴원한 할머니가 떨어뜨린 돈을 주우시곤 당신 자식들에겐 안 주시고 갖고 계시다가 저에게 주신 거였어요. 그리곤 그날 새벽 화장실 다녀왔다 느낌이 이상해 어머님 코에 손을 대보니 돌아가셨더군요. 장례 치르는 동안 제일 바쁘게 움직여야 할 제가 울다 졸도를 3번 하고 누워있느라 어머님 가시는 길에도 게으름을 피웠네요. 어머님을 닮아 시집살이가 뭔지 구경도 안 시킨 시아주버님과 시누이 셋 그리고 남편과 저.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위로하며 어머님 안 슬퍼하시게 우리 우애 좋게 잘 살자 약속하며 그렇게 어머님 보내드렸어요. 오늘이 꼭 시어머님 가신 지 150일째입니다. 어머님께서 매일 저 좋아하는 초콜릿, 사탕을 사들고 오시던 까만 비닐봉지. 주변에 널리고 널린 까만 비닐봉지만 보면 눈물이 납니다. 어머님이 주신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를 베개 밑에 넣어두고 매일 어머님 꿈에 나오시면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말해드리려 준비하며 잠듭니다. 다시 태어나면 처음부터 어머님 딸로 태어나길 바라는 건 너무 큰 욕심이겠죠. 부디 저희 어머님 좋은 곳으로 가시길. 다음 생에는 평생 고생 안 하고 평생 남편 사랑 듬뿍 받으며 살으시길 기도해 주세요. 정말 감동적인 사연입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이 사연처럼 시어머니를 대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며느리는 아들 때문에 도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모시지 않는다 해서 서운해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며느리는 피가 섞이지 않은 남의 자식입니다. 남의 자식에게 효도를 바라는 것은 욕심입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시면 더없이 기쁜 일이고 정말 감사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며느리에게 직접적으로 기대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잘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잘해줘도 며느리가 반응이 없다 해도 그래도 내 자식의 아내이고 나도 한때 며느리였던 때가 있었으니 그때를 생각하며 그냥 잘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속되면 며느리도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줄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부모님을 모시는 것은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가 그 역할을 거의 다 하게 됩니다. 며느리도 나이가 먹어가면서 몸이 점점 아파올 텐데 모시는 기간이 길어지면 당연히 힘들고 지칠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님들은 그런 며느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에는 부모님은 평생 자식을 위해 생을 사셨으니 노후에는 자식이 부모님께 정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모셔야 하고 남은 인생을 자식에게 대우받고 살다 가는 게 맞다는 인식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자식이 성장하고 가정을 일구고 살 때까지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고 평생 편안한 그늘이 되어준 존재입니다. 마지막 남은 얼마의 시간이라도 부모님께 할 수 있는 정성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고 늘 성의껏 부모를 모시는 게 자식의 도리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 이런 생각이 당연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 정답은 없지만 그래도 자식들은 부모님들께 그동안 받은 것들을 고마워해야 합니다. 아무리 자식을 낳은 것은 부모의 선택이기 때문에 자식은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없다고 한들 그래도 그간 받은 부모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부모님의 남은 노후 모시며 사는 것이 아니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부모님을 생각하고 연락하고 자주 찾아뵙고 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일에 치여 살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제서야 후회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아프셨을 때 바로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지 마시고 몇 개월만이라도 집에서 모셔보면서 그 이후에 계속 같이 모시던 요양원에 보내시던지 결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은 부모님이 아프거나 치매가 오면 바로 요양원으로 보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요양원에서 부모님을 잃으신 자녀들이 후회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 감기 전 제일 생각나는 것은 살아생전 우리가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입니다. 만약 내가 부모님을 모셔보지도 않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며 바로 부모님을 요양원에 보냈다면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요양원에 보내기 전 배우자와 더 소통해가면서 잠시 부모님을 모셔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사실 치매 부모님을 모신다고 해서 모두가 힘든 간병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순한 치매를 겪고 있는 어머니를 모시는 딸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치매 어머니를 모시는 입장에서 어머니가 순한 치매여서 그런지 저희 집은 평온합니다. 저희 어머니 치매 발병한 지 10년이 넘어갑니다. 아직까지 저희 어머니는 순하고 집안은 평온하고 좋습니다. 제가 볼 때 하지 말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치매 환자가 폭력적이고 도저히 감당이 안 되면 그땐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잘 모시면서 즐겁게 생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경험자인 제 입장에서 부모가 치매가 오면 물건을 어디에 넣었는지 몰라서 헤매고 집 밖을 나가려고 하고 3, 4년 동안은 힘들지만 이 기간을 잘 넘기면 치매여도 본인의 기억이 사라짐에 대한 혼란이 사라지면서 같이 지내기 좋은 성품으로 바뀝니다. 저희 집은 그랬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저희 어머니와 지낸 시절에 후회 없고 좋은 기억이 가득합니다. 특히나 치매 어르신들과 의사소통을 할 때는 다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재촉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르신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설명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둘째, 듣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몸짓이나 말로 반응하며 말하기를 격려합니다. 셋째, 알아들었다고 해서 말을 끊지 않는 것입니다. 말이 다 끝나기 전에 미리 판단하여 중단시키지 않습니다. 넷째, 부정의 표현을 줄이는 것입니다. 안 돼요, 하지 마세요 보다는 이렇게 해보세요라고 표현을 바꾸어 봅니다. 다섯째, 긍정을 유도하도록 합니다. 산책할까요? 는 거절을 유도하기 쉬움으로 산책해요. 라는 말로 긍정을 이끌어냅니다. 여섯째, 당연한 것이라도 선택하게 하는 대화문을 건네는 것입니다. 선택하기 바라는 것을 후자에게 묻도록 합니다. 검정 옷이 좋아요? 노란 옷이 좋아요? 라고 말이죠. 일곱째, 치매 어르신에게 여러 가지를 물으면 압도당하는 느낌이 들며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여덟째, 이유가 궁금할 때는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밥 먹기 싫다고 할 때에는 왜요? 보다는 조금 있다가 드시겠어요? 라고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자식 부부와 노부모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말을 잘 들어주고 서로의 기분을 항상 헤아리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부모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기나긴 세상 모질게 살아오셨을 텐데 한 번, 두 번 말로 마음이 편해지실까요? 얘기하실 때마다 들어주는 것이 효도입니다. 세월 금방 가고 부모님 살아계실 날도 길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짧은 말로도 크게 감동할 것입니다. 늙어서 부모가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말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은 부모님에게는 명언 같은 말일 것입니다. 부모님은 자식 며느리에게 고맙다, 자랑스럽다라는 말을 자주 해주세요. 직장 생활하면서 모든 걸 스스로 할 수 있게만 하고 도와준 게 없는 두 아들이 성인으로 잘 자라준 게 고마워서 고맙다, 자랑스럽다는 말을 문자로 보내거나 식사 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식들은 어렸을 때 엄마가 서운했던 때를 말할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 자식 간의 대화를 많이 하게 되고 서로 이해하며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부모님, 자식, 며느리에게 감사를 표현하세요. 물론 안 하던 말을 하게 되면 쑥스러울 수 있지만 아무렴 어떤가요? 내 부모님이고 내 자식이고 내 며느리인데 말이죠. 처음이 어렵지 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질 것입니다. 나는 내 부모에게 어떤 자식이고 내 자식에게 나는 어떤 부모님인가요? 세상에 완벽한 부모도 완벽한 자식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표현하고 노력하면 상대방은 그것을 다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김세실 시인의 엄마라는 제목의 시를 소개해드리며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엄마. 듣기만 해도 정겨운 이름입니다. 엄마는 자식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식지 않는 사랑을, 마르지 않는 사랑을 줍니다. 엄마는 나의 온 세상입니다. 빛입니다. 햇살입니다. 고향입니다. 그러나 난 엄마를 위해 내어준 게 없습니다. 때때로 엄마 눈에 깊은 눈물 고이게 하고 엄마 언제나 불러도 샘솟는 샘물입니다. 맑은 옹달샘입니다. 엄마는 내 잘못 다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십니다. 엄마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온 세상의 불씨는 환하게 녹아내립니다. 엄마, 아름다운 별이 있는 밤, 엄마 품에 폭 안기어 잠들고 싶어요. 엄마, 엄마,
부를수록 충만하고 가슴 저린 이름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넘치는 노후,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기를 인생지혜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